이유 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 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영상을 제가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는 제가 유튜브를 접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접지 않았습니다. 단지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고 이럴 용기를 갖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책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약간의 성취를 이뤘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격증 공부를 하나 하면서 취득을 했는데 글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따게 되었는지, 자격증을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혹시 떨어지셔서 다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은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배웠고 이를 통해서 제 2024년 목표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는지까지도 영상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라는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취득을 했고요. 이쪽에 전공이 전혀 아닌 비전공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험은 필기랑 실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실기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그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이 CAD 사용법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원에 수강을 하면서 기본적인 그 CAD 이용 방법을 배워 나가는 와중에 필기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시험 접수하고 한 달 전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부랴부랴 필기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은 이 책이었습니다. 꼼꼼히 보고 골랐던 건 아니고 알라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가장 괜찮다라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필기 시험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개념만 쭉 익히다 보면 어떻게 시험을 풀겠어요. 이 자격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어가지고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에 1시간 동안은 여기에 나오는 개념만 익힐 거야 해서 1시간 동안 개념만 익히고 그리고 나머지 동안은 뒤에 기출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들도 일단 풀었어요. 모의고사 뭐 한 챕터면 한 챕터만 풀고 그럼 제가 공부한 부분들은 맞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개념 공부 1시간, 문제 한 회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2주차쯤에 모든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강을 다 들은 상태가 되었었고 그래서 나머지 2주 동안은 문제만 계속 풀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더 풀고 싶기 때문에 에듀윌에서 나온 필기 문제집을 하나를 더 사서 공부를 했고요. 요거는 개념 정리보다는 문제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요거를 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끝난 이후부터는 하루에 2개, 3개 이상의 문제들을 풀었거든요. 이 기준은 한 회를 풀었을 때 개념 정리를 쫙 하고 내가 오늘 몇 시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시간이 이제 좀 남았다라고 하면 그때 한 회를 더 풀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막 한 회 풀까 말까, 2회 풀까 말까 이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2회, 3회를 풀 수도 있었고 3회, 4회를 풀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시간 분배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대에 외워야 할 개념들은 손으로 따로 적어서 모르는 개념 위주로만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주로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은 인강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에는 생각보다 많이 떨지 않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필기 공부를 독학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처럼 비전공자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개념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필기 준비서를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더 이상 이 책은 보진 않고 문제집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집 뒤에도 사실 해설이 다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개념의 공부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집 이렇게 얇은 거 한 것만 들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에듀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았던 게, 문제를 풀고 QR을 찍으면 컴퓨터에 답을 입력을 해서 내가 몇 점인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평균 상위 몇 %인지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공부하면서 훨씬 시험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만 정말 많이 풀어보신다면은 필기 시험은 정말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필기는 60점 만점 커트라인에 80점 이상의 점수, 좀 넉넉하게 합격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물론 필기도 중요하겠지만 필기가 합격했다 그러고 나서 가장 걱정된 게 실기였습니다. 실기는 이제 저도 학원 수업을 병행을 했는데 학원 수업을 들어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비전공자인데 실기에서 알려주는 거랑 이 필기에서 알려주는 거랑 좀 달라요. 정말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필기에서 나오는 0.5B, 0.5브릭, 1브릭 뭐 이런 게 치수가 몇이다 라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실기 시험에서는 성토다짐이 몇이어야 되고, 그 외에 반자 돌림은 몇 간격으로 두어야 하고,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실기에서는 꼼꼼히 보게 되니까 초반에는 정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면은 한 달 무료 체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 체험 기간 한 달을 쓰면서 열심히 집에서도 독학을 했었는데, 일단 수업 시간 때 배운 거를 집에 와서 무조건 복습을 했습니다. 당일이 안 되면 다음 날이라도 그렸는데요. 실기시험이 단면도랑 인면도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서 제출을 해야 돼요. 총 시험 시간 4시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그려서 내야 하는데, 처음엔 4시간으로 택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 단면도 하나 그리는데도 2시간 반, 3시간이 넘게 걸려버리고, 인면도도 그리는데 막 2시간 반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미 아웃이잖아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무조건 매일매일 단면도나 인면도나 하나씩 그렸었고, 계속 그렇게 그려 버릇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차부터는 제가 책을 구매를 해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거를 제외를 하고 다른 문제들을 저 혼자서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거는 요 나합격이라는 도서를 참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솔직히 이건 제가 많이 풀진 못했어요. 풀다 보면 동측 인면도 뭐 서측 인면도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온 것들을 좀 찢어서 붙여놓고 혼자 그려보기도 했고요. 근데 실기는 저는 학원을 그래도 다니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실기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려놓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제가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학원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책에서 보여주는 걸로 확인을 하기엔 또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기는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전문가가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코칭을 받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건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저는 일단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상태였어요. 일단 굴뚝의 정확한 치수가 헷갈리는 상태였고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옹벽의 높이라던가 그리는 방법도 너무 헷갈려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전 다행히 시험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쉬운 것들이 나와서 2시간 조금 안 그려서 다 그리고 나왔고 84점 정도의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 인생의 첫 자격증이라는 거를 이렇게 갖게 되었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사실 바로 이제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놀고 싶더라고요. 그냥 너무 놀고만 싶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상황을 극복하는 기간이 저한테는 조금 오래 필요했고요.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1주, 2주 정도면은 이겨내고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테지만, 저한테는 그
지금 이 마음가짐의 상태로 돌아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돌아보면은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냈다라는 게 내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자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024년에도 자격증 하나 정도는 무조건 따자. 나의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해 또 자격증을 하나를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땐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이 끝나도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사실 뭐 자격증 어떻게 땄어요, 이렇게 땄어요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고 싶다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찍고 나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혹시 더 자세하게 어떤 과정으로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관련된 영상 찍을 수 있다면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살아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는 책에 대한 영상만 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책에 대한 영상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자꾸 갇히는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책이라는 분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오히려 자신 없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흥미가 자꾸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뜻은 2024년 제 채널의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제 채널의 색깔이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의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2024년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겠다 이런 것들 직접 손으로 적진 않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는 계획 다들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이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대청소를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2024년에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원한 일 중에서 그 많은 일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꼭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하고 더 해피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